자, 봅시다. 얼굴 잘 가리고 들어가. 내 구독자가 100만 명이란 말이야. 자, 봅시다. 다 구독 눌렀어? 아씨, 조태꾸알은 예의 아냐? 어? 몇 명만 더 차면 응? 골드 버튼이, 응? 야, 수익 내기 왜 이렇게 어렵냐? 와,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오늘 교재 26페이지. 자, 가속도 법칙입니다. 이 가속도 법칙하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치? 뭐 다 잘들 알고 있겠지만,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테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들어. 알았지? 모른 척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 개념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거나 막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마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통합과에서 풀었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런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아마 문제 풀이까지 많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개념 정도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얘기 중에 힘에 대한 얘기를 좀 봤었는데, 힘이라고 하는 게 자,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때 얘기하는 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뭐를 나타낸다? 속도를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빠르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때 요 빠르기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요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게 뭐야? 속력이죠. 그지? 그래서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만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 속력과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속력을 보고 그 다음에 속도를 보면, 속력과 속도를 한번 보면, 자, 일단 속력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분에, 그죠?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에 변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통합과학에서 혹시 변위 얘기 들어본 사람 학교에서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아니, 안 들어본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도 저기 뭐야, 인천에서 수업하는데 거기서도 애가 변이 자기 못 들어본 것 같다고 그러길래 학교에서 요새는 설명을 안 해주나 해서 교과서 바뀌면서 학교 수업 내용들이 조금 일부 같은 내용이지만 바뀐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변이를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봤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 해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야 뭐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얘기하는 걸 거고 이게 문제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이제 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걸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이동거리하고 그 다음에 변위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야. 이게 뭔지. 자, 이동거리라는 건 뭐냐면 그 물체가 움직인 전체 거리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위는 뭐냐? 변위는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줄여서 변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움직인 전체 거리하고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뭐가 다르냐?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 볼 건데. 자, 그래서 움직인 전체 거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물체가 움직인 누적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쪽에서 인천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한강 건너오면 된단 말이야? 우리 집에서 여기 학원까지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보여 학원이 1km 앞에 강 건너에 있어. 근데 거길 가려면 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리 건너 쭉 올라와야 돼. 그럼 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뭐야? 쭉 내려가서 다리 건너서 쭉 올라온 거잖아. 그게 이동거리야. 근데 변이는 뭐냐? 내 위치와 학원 위치 사이에 요 직선거리. 이게 변이야. 그럼 당연히 이동거리와 변이는 뭔가 차이가 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차이인 거야, 그 차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보통 변화량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뺍니다. 그게 무슨 변화량이 됐든.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지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누적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만 거리에 대한 값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통합과에서 배웠던 맨 앞에 단위 얘기 나올 때 쉽게 해서 길이에 대한 것만 갖고 있는 거지만 자, 요 위치의 변화 변위는 위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리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위치에 대해서 배우나? 위치의 정의?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우리 집이 있어. 자, 우리 집의 위치를 설명해 봐. 애매하지? 그지? 그래서 위치를 표현하려면 먼저 뭐를 잡아야 돼?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돼. 방위 표시가 있다면, 자, 이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떨어져? 지금 이 방향은 북동쪽이 되겠지? 그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1km라고 합시다. 기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하려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면 1km 떨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1km인지 이쪽으로 1km인지 모르잖아. 당연히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치라는 거는 표현할 때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 당연히 거기에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위치를 갖고 계산하니까 당연히 속도에도 방향이 포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방향인데, 그 방향의 근원이 어디냐? 위치라는 말부터 방향이 계속 포함돼서 왔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해서 이동거리라는 건 요런 거, 변이라는 건 요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시를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자, 여기에서 달렸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 5m를 갔어. 그리고 다시 2m를 되돌아왔어요. 그럼 이때, 자,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이고.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5m 갔다 2m 갔으니까 전체 7m 움직인 거지? 이게 7m인 거야. 근데 변위는
어디로부터? 출발점으로부터. 이게 아까 저기서 아까 처음에 위치했던 기준점이 되겠지. 여기로부터 결과적으로 얼마? 3m 떨어져 있는 거지? 3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향을 표시해야 된다며. 우리가 임의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얼마? 플러스 방향으로 3m. 그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얘가 처음에 얼마? 처음에 얼마? 플러스 방향으로 5m 이동하고,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2m 이동했지? 그 최종점은 플러스 방향으로 3m가 되는 겁니다. 그지?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어떻게 해요? 5m 플러스 2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잖아. 왜? 방향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따져줘야지. 됐어? 자, 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자, 요렇게 얼마? 5m를 갔다가 자, 요렇게 얼마? 7m를 갔어요. 그럼 이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m가 되겠죠. 근데 변 위는 얼마가 되니? 변 위는 요게 되겠지? 얼마? 2m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2m 이렇게 되겠지. 됐나? 됐나? 이동거리하고 변위의 차이점 좀 까미와? 느낌 와요?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요렇게 자,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게 400m짜리 400m짜리 트랙이라고 쳐봅시다.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열심히 달려서 요렇게 한 바퀴 돌아왔어. 그러면 그치?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고 400m가 되지만 그죠? 변 위는 얼마 되는 거야? 다시 원래 자리로 왔잖아.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죠? 0m입니다. 차이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직선 운동하는 거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직선 운동을 방향을 안 바꾸고 갈 거야. 계속 갈 거야. 그럼 내가 그래서 1m 이동하면 변이도 얼마 된 거야? 1m 된 거지. 1m 또 가면 이동거리 2m 됐고 변이도 2m 되지. 그러니까 직선거리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아요. 근데 방향을 바꾸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특히 이렇게 원운동을 하거나 트랙을 돌 때는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게 변이가 되겠지. 요 직선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게 변이가 되겠지. 이게 변이가 제일 길 때예요. 왜? 여기를 턴해서 돌면 여기 왔어. 이제 변이가 다시 짧아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트랙을 돌거나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는 계속 돌수록 증가할 거야. 근데 변이는 어떻게 돼?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변이는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동거리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증가하는 거지만 누적거리니까. 변이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이를 가지고 계산한 게 속도, 이동거리를 가지고 계산한 게 속력이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속도와 속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둘 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맞지? 사실은 이제 방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벡터라든지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치? 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뭐 물리학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맞지? 그래서 그냥 뭐 단위도 미터 퍼 세크 그냥 그대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얘기로 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지워도 돼? 지워요. 어. 자, 그럼 이제 뭐를 볼 거냐? 가속도를 볼 건데,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운동 상태의 원인이 아니라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힘은 운동 상태, 속도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속도의 얘의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지난번에 힘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그지? 그래서 뭐가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 방향만 변하는 경우, 둘 다 변하는 경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가속도, 그런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빠르기만 변화하더라. 빠르기만 변화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자유낙하? 그죠? 떨어뜨리면 연직 방향으로 방향은 안 바뀌잖아. 대신에 점점점 빨라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방향만 변화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인공위성? 원운동이죠, 원운동. 그지? 그래서 각각의 지점마다 방향이 요렇게 회전을 한다 치면 여기선 요 방향, 여기선 요 방향. 그죠? 그 각각의 접점에서의 수직인 방향이잖아. 그지? 근데 빠르기는 일정하죠.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화하는 경우는 여기 배운 거 중에서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그지? 여기서 일로 던졌다. 그럼 공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죠? 그럼 빠르기도 변할 거고 방향도 매 순간 변할 거고. 그지? 아니면 공을 던졌더니 이렇게 날아가더라. 이런 거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죠. 아니면 시계추 진자 놓으면 똑딱 똑딱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르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지. 이런 걸 통틀어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는 뭐 통합과도 비슷한 얘기를 봤던 얘기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속도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이제 계산하는 걸로 조금 더 들어가서 봅시다. 이건 예시, 이건 다 알만한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거니? 자, 운동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그치? 운동 상태가 아까 속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변하는데, 그치?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우리 과학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그치? 이게 얼만큼 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잘 변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1m 이동했다. 이 1m 이동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1m를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 빨리 이동했냐, 이게 궁금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로 해? 시간으로 나누지.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속도가 0m/s에서 10m/s가 됐다. 그래서 전체 10m/s가 변한 거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빨리 변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도가 뭐야?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속도가 변화한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로?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뭐를? 속도의 변화량을 뭐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 어떻게?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라고. 그지? 그죠? 근데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가속도는 우리가 기호로 A를 씁니다. 그리고, 자, 속도의 변화량. 우리가 보통 변화량을 나타낼 때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를 써요. 이 델타라는 기호가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 시간은 t 되겠죠. 그리고, 자, 다시 t분의, 자, 우리가 보통 처음 값을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이럴 때를 보통 우리가 뭐, 제로를 붙여서 표현하죠. 그래서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 해서 t분의 v-v0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또 단위, 여러분 그 통합과학 맨 앞에서 단위 배우죠. 단위는 얘들아, 단위끼리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단위는 계산 안 해요. 그럼 단위들끼리 계산을 안 해? 계산을 해? 계산한다는 건 뭐냐? 곱셈 나눗셈일 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10m 마이너스 2m 그럼 8m지. 이때는 미터라는 단위, 미터에서 미터 뺐는데 미터 없어져야지. 아니라니까? 이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곱셈 나눗셈일 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도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 속도니까. 얘도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에서 미터 퍼 세크 빼도 여전히 미터 퍼 세크예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죠. 근데 요 나눗셈은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야. 맞지? 특히 물리는 단위를 잘 써야 되고 단위만 잘 알면 우리가 공식 잘 몰라도 공식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잘 그 단위를 잘 이용하면 아니 돌림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 미터잖아. 그지? 힘 곱하기 거리네 그러면. 뭐 주어진 값들 중에서 힘하고 거리를 찾으면 되지. 그래서 단위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막혔을 때 풀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이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앞에 지워도 되지? 이 공식 뭐 모르는 건 아니죠? 지울게요.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자, 이번에는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반대쪽으로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 가지 경우를 볼 거예요. 뭐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A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니?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지? 변화가 없다. 이제 아직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힘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요 뒤에 가서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이건 변화가 없다라는 뜻인 거고, 그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까 힘이 뭐라 그랬어? 변화의 원인이잖아.
근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원인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무슨 말이야?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럼 뭐야? 운동 방향과 뭐가? 이 가속도 변화의 방향이 어떻다? 같다. 그럼 무슨 말이야?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얘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도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점점 빨라지는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운동 방향과 변화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치? 얘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물론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그럼 방향이 바뀌겠지.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직선상에서만 일단 먼저 봅시다. 알았지?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밀거나 요것만.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 근데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그지? 방향이 바뀐 건 아니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죠? 내가 계속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점점 느려지다가 언젠가 속도가 0이 될 거고 0이 되는 순간이 뭐라 그랬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부터 계속 저쪽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 다시 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빨라질 겁니다. 그때는 뭐가? 내가 주는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졌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치? 일단 우리가 그 전까지만 보자면 속도는 점점 느려질 거라는 거야. 됐나?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변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물체가 2m/s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1초 후에 봤더니 얘가 4m/s로 움직이더라. 또 1초 후에 봤더니 얘가 뭐 얼마? 8m/s로 움직이고 있더라.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1초 동안 얼마? 2m/s가 더 증가했죠. 가는 동안 얼마? 4m/s가 또 증가했지. 자, 조심해. 이게 속도야. 이게 뭐야? 이게 가속도야. 이만큼 더 증가했다고. 오케이? 얼마? 1초 동안. 1초 동안. 알았죠? 얘는 여기에 자 반대로 8m/s로 움직이던 놈인데 1초 지나서 보니까 얘가 6m/s로 움직이고 또 1초 지나서 보니까 2m/s로 움직이더라. 그러면 자 가면서 속도가 줄었죠? 얼마? 2m/s가 또 줄었죠? 얼마? 4m/s가 그지? 그래서 요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 플러스 가속도가 플러스로 작용할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은 점점 느려지는 경우. 됐나?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뉴턴 얘기로 좀 들어갈 건데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 관성 얘기가 아마 좀 나올 거예요. 관성 얘기가. 자, 앞에 지워요.
관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합시다. 뭐, 관성의 법칙 나오고, 밑에 이제 가속도의 법칙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뭐, 통합과에서 마찬가지로 배웠겠지만, 작용반작용의 법칙, 뭐, 뉴턴의 운동 법칙 배웠죠? 그 얘기 간단히 한번 보고 갑시다. 뉴턴의 운동 법칙, 제3번, 운동 3법칙이 있는데, 그치? 뉴턴은, 그치?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야. 그치? 그때 어떻게 정의를 했니? 첫 번째. 자, 어떤 물체에 F가 0이면, F가 0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지? 이렇게 되면 운동 상태에, 그지? 다시 속도에, 그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을 거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있을 거다. 그지? 이때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지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학교생들이 요걸 또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그냥 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운동관성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운동한다는 게 뭐 2m/s 운동하던 놈이 자 4m/s 운동한다 이런 뜻이 아니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등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자,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만약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럴 거야. 그러면 반대로 힘이 0이 아니면 즉 무슨 말이야?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야. 그럼 변화가 생기겠죠. 그지? 그러면 속도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자, 힘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뉴턴은 이거를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뭐? 힘의 조건.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건 요럴 때 힘이 작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용한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힘이 작용했다는 조건이에요. 반작용이 없으면 그건 힘이 작용한 게 아니야. 됐나? 선생님 어떻게 정리한 건지 알겠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면, 근데 힘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작용하는 모든 힘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중에 먼저 무슨 얘기가 나와? 요 관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관성의 법칙 얘기가. 그치?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관성이란 말은 사실은 뭐 우리가 여기 뭐 역학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치? 많이 사용을 하죠. 그지? 뭐 인문학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뭐 그지? 그죠? 어떤 사람이 참 안 변하면 참 저 새끼는 그렇지 좀. 저놈은 참 되게 관성적으로 일하네. 그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막 한단 말이야.
자연 상태, 자연계에 있는 애들은 이게 굳이 물리에서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너희들 체온도 기본적으로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 그것도 관성이야. 왜? 지금 상태가 좋은 거거든. 내가 지금 내 몸뚱이 이렇게 있는 거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분자 이런 애들이 지금이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들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치? 그래서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버스가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손잡이 잡고 있다가, 그지? 급출발하면 내가 뒤로 밀리고, 갑자기 급정거하면 내가 앞으로 쏠리고, 그지? 길 가다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관성의 예시들을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우잖아, 그죠? 당연히 여기서도 그런 내신에서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지? 이제 그런 예시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관성은 예? 언제 그 관성이 크게 작용하겠니? 크게 두 가지 경우. 아니,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할 거야. 근데 버스가 슬슬 가다가 끽 하고 섰어.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 그지? 살짝 밀리다 말 거란 말이야. 근데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막 200km 막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끽 섰어. 그럼 어떻게 돼? 유치원을 깨고 앞으로 막 날아가 버리겠지. 그죠? 그게 관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성은 언제 더 크게 작용하니?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돌멩이를 움직일 건데 조그만 돌멩이가 있고 큰 돌멩이가 있어. 내가 조그만 돌멩이로 손으로 밀면 조그만 돌멩이가 어떻게 돼? 잘 밀리겠지. 그럼 그 돌멩이는 관성이 작은 거네. 그지? 원래 위치를 잘 벗어났으니까. 근데 큰 돌멩이는 손가락 밀면 잘 안 밀리겠지. 원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관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뭐 할수록 그지? 빠르게 작용할수록 무거울수록 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야구도 그래 아까 야구 게임 하더만 올해는 하나가 우승하겠지? 경기 2등까지 했으니 그 야구 선수들이 딱 치고 쎄빠지게 달려갈 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달려야 더 빠르대잖아. 그지? 왜냐하면 여기 가서 방향을 바꾸려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성이 적어야 되니까. 이건 지금 관성이 커서 뭐 한 거야? 커서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야. 가서 여기서 직각으로 바로 방향을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느려야 관성이 작아지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다 아웃당하게? 그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돌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자. 요 달려가던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관성을 이용하는 거야, 이런 거.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관성이라는 건 뭐 요런 걸 얘기한다. 그치? 라는 거고. 다음 이제 가속도 법칙 얘기 들어갑시다. 자, 앞에 지워요. 시다.
자, 가속도의 법칙인데, 얘들아. 그럼 좀 전에 관성이 언제 커지는지 얘기했잖아, 그지? 관성이 언제 큰지. 그럼 가속도는 언제 크겠니? 일단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변화가 크게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뭐야?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야? 힘이잖아. 힘이 세게 작용하면 당연히 변화도 크게 일어나겠네. 힘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크게 작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질량은 어떻게 될까? 우리 좀 전에 봤잖아, 관성에서. 자, 관성선이 뭐라 했어? 질량이 클수록, 그지? 클수록 관성이 크다며. 무슨 말이야? 잘 안 변한다며. 질량이 클수록 잘 안 변해. 그러면 가속도는 변하는 거라니까? 잘 변화. 어떻게 하면? 질량이 작을수록 잘 변하겠네, 그러면. 그지? 질량이 작을수록 잘 변하겠지. 그러니까 뭐는 가속도 A는 뭐에는 질량에는 반비례할 거고 힘에는 비례하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 전에 볼까? 추를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치? 이 추가 이제 중력에서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지? 수레가. 그지? 자, 여기가 시간, 속도 뭐 이렇게 측정했다고 합시다. 자, 추를 한 개 매달아서 했더니, 저 수레가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요렇게 추 한 개 매달았을 때 이렇게 됐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다가 추를 또 하나 매달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더 빨리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추를 두 개 매달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이게 추를 두 개 매달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추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중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수레를 잡아당기는 힘이 증가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더 많이 변했잖아. 가속도가 증가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얘기를 실험하는 거예요. 또, 자, 이번에는 같은 실험 장치에서 추가 매달려 있는데, 자,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추를 올렸어, 여기다가. 그래서, 자, 저 수레 위에 추가 한 개 있을 때. 근데 여기다가 추를 또 하나 올렸어. 그럼 뭐 한 거야? 저쪽에 질량이 변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지. 중력은 일정할 거 아니야. 저희가 질량이 증가했지. 그럼 더 빠르게 변할까? 느리게 변할까? 더 느리게 변하겠지. 그죠? 추를 두 개 놨을 때는 요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요렇게 갈수록 추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번에는 뭐에? 저 수레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작다. 됐어?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우리가 실험으로 나타낼 때 이런 실험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뭐 학교에서 수행으로도 할 수, 어려운 실험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수행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시험에서도 뭐, 이 실험 얘기해주고, 이제 블라블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됐나?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치? 자, 됐어? 지워요. 지워. 자,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요런 걸 나타내는데,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아까 가속도 구하는 거 하나 봤었는데 가속도 A는 T분의 뭐 V-V0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했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면 얘랑 갖다가 놓고 얘를 여기서 뭐 T도 구할 수 있을 거고 힘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볼 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까 이제 앞에서 왔던 거였고, 저 밑에 얘기는, 요 위에 거 얘기로 계속 가면, 그러면 A는 N분의 F니까 얘를 우리가 요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그죠? F는 MA. 이걸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해서 힘을 저렇게 질량과 그치? A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A가 일정하다면 그러면 뭐하고 힘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뭐 하는 거? F는 M이 저도 통합과도 배웠잖아. 그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요령으로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알죠? 그래서 A가 일정하다면 F는 지금 힘은 질량과 비례 관계에 있을 거예요. 그러겠지? 얘가 일정하면 질량이 2배 되면 힘도 2배 될 거고 3배 되면 얘도 3배 될 거고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B라는 물체가 있다. 얘가 질량이 3kg이고 얘가 2kg이다. 내가 여기에 10N의 힘을 줬다. 자, 그때 이 A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때 자, 여기에 힘 F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이 A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어떻게 되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6N이고요. 여기에 4N이에요. 내가 얘를 뒤에서 이렇게 밀면 그치? A는 힘을 받으니까 A는 움직여. 근데 B는 정지해 있어. A가 B를 막 뚫고 지나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A를 밀면 뭐야? A도 B를 밀겠지. 그래서 밀고 쭉 나가는 거야. 같이 움직인다고 얘네 둘이. 이해됐어?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속도 A를 구하면 자, A는 N분의 F, F가 얼마? 10N. 그지? 자, 질량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A한테만 힘을 줬다고 해서 B를 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얼마? 5kg로 놓고 계산해야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2m/s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에 작용한 힘은 얼마? 야, F는 M 어디 갔어? F는 MA라며. 그럼 F에 작용한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A의 질량은 얼마? 3. A의 가속도는 야, 얘네 움직이는 가속도가 2m/s 제곱인데 A하고 B가 속도가 다를 리가 없잖아. 그럼 얘 2가 되지. 그러니까 6N 나오는 거고. 그지? 얘도 MB 곱하기 B의 가속도. 그럼 2 곱하기 얼마? 2에서 4N이 나오는 거고. 또, 자, F는 MA라고 했는데, 그지? 이거는, 이때 질량은 얘네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그지? A의 질량 플러스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럼 이거는 MA 곱하기 A 플러스 MB 곱하기 A 이렇게 계산하겠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이게 A에 작용한 힘이 되는 거고, 이게 뭐? B에 작용한 힘이 되는 거고. 됐나? 그래서 저때 작용한 힘을 뭐에?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자, 이쪽 지울 거야, 요거 지울게요. 그런데 얘들아, 내가 만약에 얘를 이쪽에서 10N을 밀었잖아? 그지? 그래서 A가 B를 미니까 같이 한 덩어리 움직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10N으로 앞에서 B를 잡아 당겼어. 그때도 A하고 B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까? 그때는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뭐를? 이렇게 실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B를 잡아당기면 실에 의해서 A도 끌려오겠지. 이러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야. 이때 내가 얘처럼 앞에서 10N으로 잡아당긴다. 그럼 이때 자 A에 작용한 알짜힘과 B에 작용한 알짜힘은 이때 마찬가지로 질량에 비례해서 6N, 4N 가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내가 얘를 10N을 이렇게 밀었어. 그때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느냐? 이게 약간 작용반작용하고 이제 얘가 약간 결합이 되는데, 얘가 얘를 밀었을 때 A가 그럼 B를 밀었으니까 B도 움직였겠지. 나는 A만 민 거잖아. 나는 B를 손도 안 댔어. 나는 A만 민 거야. 근데 B가 왜 움직였어? A가 B를 밀었으니까. 그럼 A는 B를 얼마큼의 힘으로 밀었을까? 얼마큼의 힘? 아니, 내가 봐봐. 이 B 없고 A만 있었다고 칩시다. B 없고 A만. 그럼 나는 A를 밀었잖아. 그럼 내가 준 힘이 다 A가 움직인 데 쓰인 거지. 그지? 그러면 A가 B한테 힘을 주면 그 힘이 다 B가 움직인 데 쓰일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뭐야? 어디 갔어? 여기. 그게 FB지. 그게 4N이라고. 야, 그럼 B는 A를 얼마나 밀었어? B도 A를 밀었거든? B도 A를 밀었어. 얼마큼? 그게 작용 반작용이잖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그지? 됐어? 근데 이거는 A하고 B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 여기 얘네 실로 연결돼 있지. 그죠? 이때 내가 B를 잡아당기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지. B가 실을 잡아당기는 거지. 그리고 실도 A를 잡아당기는 거. 실이 A를 잡아당기는 거고. 그죠? 근데 반작용이 있으니까 A가 또 실을 잡아당길 거야. 그 실은 양쪽에 B가 잡아당기는 힘과 A가 잡아당기는 힘을 둘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력이라고 해요.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를 들어야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여러분들 집에 와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어. 장력 얘기를 들어야. 자, 장력은 특히 이제 저렇게 실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저런 경우에 뭐 돌을 해도 마찬가지고, 장력은 뒤에 것만 책임지면 돼. 뒤에 것만. 자, 저 그림에서 저기에 장력은 몇 뉴턴일까? 하고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저기서 장력은 얼마일까? 라는 거야. 여기서 장력은 6뉴턴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N으로 B를 잡아 당겼지. 그 중에 4N을 B가 썼어. 그리고 B는 뒤에 얼마 준 거야? 뒤에 실이 있건 A가 있건 C가 있건 누가 있건 간에 뒤에다 6N만 넘긴 거야 지금. 이해됐어? 실은 그 뒤에 것만 책임지는 거야. 뒤에 것만. 뒤로 얼마 넘어갔어? 6N 넘어갔지? 그럼 장력은 6N인 거야. 그럼 여기서 B가 C를 잡아당기님 6N, 실이 B를 잡아당기님 6N, 실이 A를 잡아당기님 6N, A가 C를 잡아당기님 6N. 알았어? 뒤에 것만 책임지면 돼. 그럼 봐봐. 이렇게 한번 볼까? A, B, C가 있어. 내가 10N으로 얘를 잡아당길 거야. 얘가 5kg이고 얘가 3kg이고 얘가 2kg이래. 그럼 알짜 힘이 얘 얼마? 2N, 그지? 얘 3N, 얘 5N, 그지? 됐어? 질량이 비례해서 나눠 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실이 있고 여기도 실이 있어요. 여기에 장력을 T1, 여기 장력을 T2라고 하자. 그럼 여기 T2, 여기 걸리는 장력은 얼마야? 8N. 10N 준 거 중에 얘가 2N 쓰고 나머지 뒤에 거. 그럼 여기 T1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야? 이거 5N. 8N 넘어온 거 중에 B가 3N 쓰고 나머지 5N 넘겼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쪽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교재에서 한번 보면, 교재에서 보면, 30페이지에 2번 문제 있는데, 30페이지에 2번 문제 있는데,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예제 보는 거, 예제. A, B라고 돼 있구나. A하고 B가 있고, A가 2kg이고, B가 얼마야? 3kg이래요. 그지? 그럼 얘, 여기 중력으로 얼마? 20N의 힘을 받을 거고, 중력. 그지? 얘 30N의 이렇게 받을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죠. 그지? 됐어? 그래서 뭐, 어떻게 움직이겠지? 그지? 거기에 막 뭐, 위로 뭐, T 써있고 막 그 위에 그림 뭐, 막 블라블라 나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나 봐. 그래서 가속도 A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위로 올라가겠지, 거꾸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하고 지금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네?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네? 물질 운동방향도 반대 방향이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도르래는 그냥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힘에 영향을 주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도르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자 B가 얼마? 얘가 지금 이쪽으로 30N 받고 있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20N 받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럼 얘가 얼마였어? 2kg? 얘가 얼마? 3kg? 뭐 이런 거지. 이러면 좀 이해하기 쉽지. 그죠? 그러면 자 여기 걸리는 장력이 그래서 얼마야? 문제 이 그림에서 야,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할만하지. 그럼 내가 30N 줬는데 그지? 얘가 2kg, 3kg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되겠니? 5, 6, 3, 18. 18N,
12뉴턴 이렇게 나눠 가졌겠네. 그지? 근데 그건 얘만 따졌을 때 얘기고, 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이런 건데, 20뉴턴을 또 2, 3 이렇게 2대 3으로 나눠 가졌을 거라고. 그죠?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또 얼마냐? 8이냐? 12뉴턴 되나? 그지? 그럼 여기서 결국 작용한 알짜임은 4뉴턴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6뉴턴이 되겠지.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결과적으로 저쪽으로 20뉴턴, 이쪽으로 30뉴턴이니까 알짜 힘은 얼마야? 플러스 방향으로 10뉴턴이잖아. 10뉴턴을 2대 3으로 나눠 가지면 4뉴턴, 6뉴턴 되는 거지 뭐. 됐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럼 얘가 6뉴턴 썼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 장력은 얼마 걸리는 거야? 10뉴턴 중에 6뉴턴 썼으니까 4뉴턴 걸리겠네. 4뉴턴인가? 여기가 가속도 해서 줄의 장력이 4뉴턴이야? 아니지. 봐봐. 여기 조심해야 돼. 얘가 30뉴턴 줬지. 그 중에 얘 지금 가속도가 얼마 나오냐면은, 그래서 이게 5kg이니까 2m/s 제곱 나오겠죠? 그지? 그 얘가 6뉴턴 쓴 거야. 30뉴턴 준 거 중에 얘가 얼마 썼다고? 6뉴턴 썼다고. 그럼 여기 걸리는 장력은 얼마야? 24뉴턴이지, 24뉴턴. 됐어? B가 A를 잡아당긴, B가 C를 잡아당긴 힘이 24뉴턴인 거야. C이 A를 잡아당긴 힘이 24뉴턴인 거야. 그런데 요 A의 반대 방향으로 20뉴턴 작용했잖아. 그러니까 A의 알짜임이 얼마 되는 거야? 4뉴턴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 아까처럼 여기 장력 이거 해가지고 4뉴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C이 A를 잡아당긴 힘이 4뉴턴이 되는 거야. 그럼 이 A는 절로 끌려갔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지. 여기 20뉴턴 적용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해서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요렇게. 그래서 도르래는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쫙 펴서 생각하면 돼. 중력이 이 둘 다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나? 자, 해서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과제는 38페이지까지 한번 과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 내신 만점 문제. 알았지? 됐어요? 그리고 그 대표 자료 문제는 여기 그 완자에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패드로 해서 풀이한 거 그 같이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건 거기 참고해서 또 보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